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오입니다. 5월 20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멈춤. 부동산 시장 멈춰. 학교폭력 멈춰. 자, 어제 여기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해서 한 40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동영상 아랫부분, 제 채널로 들어오시면은 동영상 아랫부분에 나오는데요. 실시간 했는 방송은 동영상과 이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 방송 너무 안 봐주셔갖고 이제 600분 보셨어요. 600분. 일단 한 2000분 정도는 봐주셔야 이게 운영이 되는데 좀 부탁드릴게요. 자, 거래량이 감소해 나갈 것이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매도 물량 한번 살펴보시면 연초에 39,200에서 44,800으로 대략 5,600건 정도 매도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겁니다. 이거 5,600건 증가했어요. 전체 임대 물량 감소 한번 볼게요. 5,600건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동안 임대 물량은 한 5,600건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쌤쌤입니다. 쌤쌤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시장의 물량은 그대로 있다. 분양권 매도 물량 조사해봤는데요. 전주 대비 24건이 늘었어요. 이때 22년선과 크로스가 나타난 이후에 전매 제한이 해제된 이후에 물량이 현재 한 20%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팔려는 사람이 자꾸 늘어납니다. 네, 여기 숫자 보시면 동네별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는 40건 증가, 이번 주에는 24건 증가, 이런 증가가 있었네요. 아마 특례보금자리론 이후에 요 파란색 화살 변화 나타나는데요. 매수 심리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선침해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요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미리 예상하고 미리 움직였던 사람들 요 근래 한 1년 반 정도 동안은 다 재미가 없었어요. 다 수익을 못 보는 그런 구조였죠. 자, 지금 보시면은 뭔가 심상치 않아요. 살아나지 못해요. 왜? 매도 물량이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심리는 계속해서 살아나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71건 중에 신고가가 한 건이 있었어요. 이 70건대의 거래량 본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거래량이 쭉쭉쭉쭉 늘어날 것 같으면 사시라. 근데 찜찜하다. 부산은 22년과 23년의 차트가 굉장히 닮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4월의 거래량은 2200건대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4월의 거래량이 2300건대로 맞섰는데 2200건대로 떨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직거래 비율이 근래 들어서 높아지고 있고요.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1주차, 2주차 평균 500건대의 거래량이었죠. 지금도 500건대의 거래량이에요. 제가 시뮬레이션 할 때 545건, 왜? 전주에 580, 545, 560, 596, 537, 대충 545 정도로 시뮬레이션을 해놨는데요. 지금 주간 기준으로 500건 밖에 거래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2000건대 아래의 거래량, 5월달이 되면 2200건 아래쪽으로 거래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으로 간다라는 부분이죠. 삼익빛이 고층 대형 평형 30%. 고층 대형 평형은 30%가 잘 안 빠졌는데 좀 많이 빠진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 비싼 아파트들 15%, 또 일부 반등했다고 또 난리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대형 평형 30% 가까운 하락, 저층 비싼 아파트들 대형 요런 것 때문에 건당 거래 대금이 좀 올라가죠. 해운대자의 요 타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천차만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요 정도로 적어놓고 지나갈게요. 삼익빛이 24평, 요 근래 들어서 또 며칠 삼익빛이 거래가 또 나타나고 있네요. 대한 롯데캐슬 레전드 25% 정도의 고층, 일부 반등. 해운대라면 35% 정도의 조금 낮은 층, 나머지 20%, 어떤 날은 25% 하락이 많이 보이고, 어떤 날은 30% 하락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28% 정도 하락하는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파트 거래가 안 됐던 아파트들도 띄엄띄엄 거래의 모습을 나타내곤 하는데요. 하락률은 별반 다르지 않다. 상대적으로 오랜만에 이름을 드러낸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고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 20% 정도 하락 나타나면은 한번 뒷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35% 이상 사진상 문제가, 이거 거래량이 좀 계속 많이 있네요. 나머지 명지 더 웨스턴 30% 정도, 같은 15층인데 30% 정도 차이 나고요. 윤리역 벽산 블루밍 1단지 20% 정도 고점에서 차이. 수영 SKB 1단지 24평형 가격은 저층이니까 거의 40% 가까운 하락. 20% 오늘 20% 하락도 제법 많이 눈에 띕니다. 근데 3억 이상 거래가 이제 벌써 다 끝나갑니다. 71건 거래량 밖에 안 되니까 금방 끝납니다. 나머지 보합권에 있는 것은 건너뛰고요. 20% 이상인 부분만 짚어볼게요. 자, 나머지 3억 이하, 제대로 고점들이 형성 안 되었던 곳들이 가격이 낙폭이 작다. 덜 올랐으니까 덜 떨어진다. 이런 느낌 정도로만 살펴보시고요. 25% 정도. 네, 30% 이제 끝났습니다. 3억 이상 아파트 이제 끝났어요. 아주 비싸거나 아주 싼 것들 많이 거래되나, 아주 비싼 것들 그나마 좀 거래되면서 끝난 거래대금 4월 돋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5월 달까지 하고 나면 비싼 아파트들도 지난 요렇게 1, 2, 3월 달에 많이 올랐던 것은 맞죠? 한 10억 넘어갔던 것이 6억, 7억대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에 힘입어 매수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비싼 아파트들, 대형 평형들 좀 거래되고 나면 점점 거래는 더 소강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22년과 23년이 닮아간다면, 그러면 또 24년 되면 또 살아나겠네. 그러시면 투자하시면 되고요. 3억 미만 비중은 50% 수준까지 나타나는 것이 광역시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과거 좋았던 시절처럼 왠지 갈 것 같다. 그러면 투자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 좋았던 시절을 막연히 예상하고 투자에 성급하게 나서게 되면 이런 반등 못 보고 바닥을 길게 길 수 있다라는 부분. 잠깐 반등에 현혹되어서 오랜 기간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아직 보고 있고요. 자, 6억 이상 비중, 비싼 아파트 사람들 많이 사네, 나도 사야지 하는 사람은 사세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트를 보고 해석은 여러분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직거래 비율, 하지만 저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요런 것들만 캡처해 와서 딱 보여주잖아요. 야, 신고가 쭉쭉 나온다, 잘 나간다 라는 부분만 부각시키면 한쪽으로 이 쏠림은 일단 막자. 네, 그 정도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들 좀 건너뛰고요. 아직까지 전세 비율이 월세 비율을 압도하던 부산의 평균적인 모습은 한 2, 전세 2에 월세 1, 요 정도 비율이 예년의 평균의 모습이었는데, 그때보다 낫죠. 이 부산의 모습만이 아니고 다른 광역시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평균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집값은 올라가고 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매매 가격이 내려갈 것인가. 지금 2020년의 전세 가격과 크로스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2020년 전세 가격보다 낮아집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4억 이상 거래량까지 살펴봤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어제 방송 굉장히 한 40분 동안 했는데 오늘은 10분 안쪽으로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